나무 잘린 전주천의 식목일, 무차별 벌목 논란의 진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쏟아진 비판들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떤 입장인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환경단체의 재반론을 들어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지금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시는 협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전주천에 버드나무 벌목이 필요했다. 그래서 벌목을 좀 할까 한다. 이런 조짐도 환경단체에 비친 바가 진짜 전혀 없이 예, 아무도 모르게 예. 전격적으로 벌목을 해버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주의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행정과 함께 만든 전주 생태하천 협의회라고 하는 민관 협력 조직이 있습니다. 아, 네. 여기에서 이제 준설은 일부 필요하다라고 제안이 들어왔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 빗물이 이제 오염원들을 끌어다가 강에다 부려놓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곳들 그리고 이제 일부 하중도가 호안 물가하고 붙어가지고 물이 흐름이 있지 않은 곳, 요 정도를 좀 최소화해서 준설하자라고 하는 건 협의를 했었는데요. 현재 호안에 있는,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물가 옆에 있는 이 버드나무를 벤다 이런 얘기들은 전혀 듣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3월 9일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전주천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천 구간에서 벌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나무가 베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방 사면에 있는 이런 뭐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거여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계획인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정보 공개 신청하고 이런 와중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막 그 초록색 잎을 튀어내기 시작한 버드나무를 물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알았다라고 하면 정말 나무에 매달려서라도 그걸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면에 있는 일부 나무 정도 베는 수준이어서 이것도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단이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들었다. 네. 그 과정에서 나무를 좀 벨 수는 있겠지. 또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빗물이 고이는 그래서 예. 오염수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나무들은 좀 베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베어내는 건 아니다.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물가에 있는 나무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중도 가운데에 섬이 있는데 이게 더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하중도가 물가하고 붙어버리면 이게 물이 들어왔다가 못 흘러가잖아요. 네. 저희는 그런 데는 좀 뚫어주는 정도 수준의 어떤 준설들 그래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 저희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흘러야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전주 하천 가운데에 있는 나무들은 저희들도 일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솎아내기를 다 했고요. 일부 가지가 늘어진 채로 물이 지나가게 되면 조금 물의 흐름을 그렇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쓰레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 잘 자란 나무는 가지를 좀 옆에 쳐가지고 빨리 키운 겁니다. 그래서 물이 그냥 나무 그 줄기만 지나가면은 크게 유속에 방해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꿔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 20년간 마치 전주시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공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키울 나무들은 키우고 솎아낼 나무들은 솎아서 지금 전주의 남천교 청현루에서 한옥마을을 바라보는 전주천의 전경은 정말 관광 명소가 됐거든요. 전주 홈페이지에도 그 사진을 대문으로 쓰고 있고요. 한옥마을 찾은 사람들이 그 예쁜 한옥들 입고 거기 배경으로 찍는 그런 명소였단 말입니다. 거기를 다 베어낸 거예요? 예, 거기 지금 한 그루 남고 다 베어낸 겁니다. 딱 그 장소였군요. 저희는 거기는 정말 뵐 거라고는 1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주시에도 관광 명소로서 그렇죠. 그게 이익을 자랑이니까요. 예.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베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왜 이 나무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싹쓸이 베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면 그 수변에 있는 넉새군락도 다 밀었거든요. 안 밀었다는데요? 아니 다 밀었습니다. 다 잘라냈고요. 전체 다 일단 깎아냈고 꽃밭을 조성한 것은 아예 바닥까지 다 긁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항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씨를 뿌렸고 심지어 그 씨앗을 새들이 먹는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맹금류, 독수리 연을 꽂아놨습니다. 그게 저는 얼마나 각박한지 정말
사실 하천다움을 빛나게 해준 게 바로 버드나무들이고 억새굴락입니다. 제가 주말에 남천교 일대를 또 가봤거든요. 한옥 예쁘게 오신 분들이 이거 사진 어디서 찍어야지 이렇게 뚫레뚫레 하시다가 아래쪽에 지금 몇 그루 남은 데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을 찍고요. 억새굴락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찍습니다. 사실 전주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곳, 한옥마을을 드러낼 수 있는 한옥마을과 함께 흐르는 전주천의 모습은 버드나무와 억새굴락이 상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 밀어내고 그냥 일반 정원에다 심는 야생화 단지는요, 큰 물 한번 지고 나면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중수하천에도 범람의 가능성이 높고 유속이 빨라지니까 싹 쓸고 가는 거예요.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버드나무와 억새굴락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물에 가까운 원래 하천에 사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사는 그 식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살아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산이라든지 어디 꽃밭에 있어야 할 나무를 하천에 심으면 큰 물 한번 지고 나면은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거 하려면 예산 낭비고요. 이게 실제 우리가 적지적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치수 방식, 그러니까 제방이나 저수지의 뚝에는 주로 많이 심는 나무가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를 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버드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 그리고 물을 좋아합니다. 물가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가 빨리 자라고 가지를 늘어뜨리는 만큼 그것보다 더 넓은 뿌리가 땅 속에는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하는 데가 호환이에요. 물이 지나가는 길 옆에 있는 이 호환과 제방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치수 방식에서 우리나라는 버드나무는 치수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쭉 관리를 하면서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들은 계속 관리를 해봤고요. 갯벌들은 일부 식재를 해가지고 갯벌들은 한 2m 이상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물의 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의 관리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2020년에 저희가 좀 비가 좀 많이 왔었잖아요. 네. 그때 쓸려나간 호환 정비 아직 전주시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은 거기에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도 일부 놔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계속 다른 인위적인 시설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보면 뭐 파크 골프장은 더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인공적인 시설들은 계속 늘려가고요. 뭐 시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이름에서 뭐 체육시설 계속 늘려나는데 그거야말로 쓰레기들이 지나가다 걸리는 거고 물의 유속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천에 있는 인공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홍수 피해가 나는 건 본루에서 물이 많이 흘러가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물이 배수가 안 돼서 역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주천에서 홍수가 나는 지점은 딱 두 곳이에요. 한 곳은 전주 쌍다리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낮은 다리 주민들이 이용이 편해서 주민들이 다리 철거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이제 많이 오게 되면 거기다가만 모래주머니 쌓아가지고 지나가게 되고요. 최근에 홍수 피해가 난 건 법원 지역이에요. 법원 지역은 물이 그쪽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거기는 항상 그래요. 물이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펌핑 장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전주시가 몇 년 동안 아마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펌핑 장치 다 해놨어요. 그런 여러 가지 홍수 피해를 좀 줄여야 되는 거고요. 이 홍수는 아까 말한 이 유입 하천, 지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배수가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 예를 들면 전주 서신동에서 팔복동, 송천동, 전미동 구간에 국가하천 보가 5개가 있습니다. 이런 보들이 물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들을 철거해 나가는 게 결국 하천 안에 있는 퇴적털들도 바로 아래로 쓸려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인공 구조물에 대한 그리고 전체 유역 전체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어찌 보면 그 1000분의 1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무가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나무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하천 정책을 사실상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생각하는 전주천의 바른 치수 방식은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통수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천에 물이 얼마만큼 흘러 지나갈 수 있는지 그걸 유속과 유량과 이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제방의 높이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한번 계산한 적이 있으면 한번 우리를 줘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이 아까 말한 통수 면적을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물을 빨리 도심이니까 도심 바깥으로 좀 밀어내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 그 수치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시민의 안전과 이게 정말 중요해서 홍수 예방 사업을 하려면 그것부터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이 마치 그냥 그 나무가 문제인 것처럼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그냥 나무를 싹 베버리는 것 자체가 하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하천의 나무들이 시민들에게 주는 서비스 뿐만이 아니고 그
버드나무 그늘 아래가 이제 물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열매 같은 것들이 물에 떨어지면 물고기들도 먹을 게 없는 춘국이거든요. 보릿고개거든요. 네. 그런 걸 먹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많아지면 또 물도 맑아지는 거잖아요. 새들이 찾아오는 거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전혀 외면해 버리고 그 나무들 다 베어놨다는 건 그러니까 전주 하면은 이 버드나무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예전부터 왕도에는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주 사경이 다가사우잖아요. 네. 다가사우 중에 천양정 그게 이제 버드나무 잎을 꿰뚫을 정도의 이제 활을 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역사도시 전주의 상징적인 그리고 전주천 하면 떠오르는 게 버드나무거든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게 무슨 참극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전주시가 뭐 통수 면적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조사한 바가 없는 것 같다. 예, 예. 있다면은 자료를 좀 보여줘라. 왜 이렇게 하천 바닥이나 폭 이걸 이제 통수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유량이나 이런 자료들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전주천에는 지금 하천 바닥이나 폭을 좀 넓혀야 예, 맞습니다.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전주시가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한다면 좀 나무를 벨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건 협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 저희도 동의를 네. 하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정말 흐름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일부 뭐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데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예를 그런 이제 들면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베는 거는 그래도 그럼 우리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없이 그냥 용역 계약한 이 벌목 업체가 그냥 배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간을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밀어라. 예. 이렇게 어디 빼고 이 예. 정도만 하고 다 밀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객관적인 자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과학적인 조사가 바탕이 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베어라. 약간 이런 식의 지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름이 60cm 이상인 밑둥이 그런 나무들도 여러 그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 이것도 궁금해요. 전주시가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까? 준설만 한다고 했는데 예. 이렇게 다 밀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그러니까 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현재 우범기 시장의 그때 공약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하고 사실 명품 하천, 생태 하천을 만들겠다고 협약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나온 공약을 보면 뭐 하천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뭐 파크 골프장, 그다음에 조명, 드론 축제 이런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생각들을 한 20여 년 전에 하천에 뭐 침수 공간에서 보트 띄우고 놀이 공간 만들고 뭐 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시절의 생각을 공약화했고 그게 정말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개발 시장에 이건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천도 개운하게 밀고 이건 시장에 이렇게 들리는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건 시장이 지저분하니까 좀 정비하고 꽃밭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주천에 20년 전에 유채꽃밭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아래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아래 생태계도 망가지고 그 유채꽃 지고 나면 그것도 다 긁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산 낭비 사업에다가 생태계를 훼손한다라는 비판에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를 다시 재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 30년 전에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의 하천 관리 국가 정책도 달라졌는데 지금 하겠다라는 거가 이거는 정말 구시대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그 개발 시장으로서 이미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생태도시 정책이라든지 환경 우위의 정책을 상징적인 것들을 다 밀어버리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원도심에 뭐 우리가 용적률이라든지 뭐 규제 완화하는 것도 나는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개발을 밀어붙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들을 아마 보여주려고 이렇게 시민들의 반발이 있는데도 그렇게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싶습니다. 하시는군요. 네. 전주시가 지금이라도 좀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방식으로 사전협의를 해가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는 이 시장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나무가 잘려졌고요. 시민들의 협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없이 전주시의 자산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베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체적으로 전주천이 자연하천으로서 과거 국토부에서도 자연하천 관리 지침을 만들었고 생태하천으로서의 어떤 모범과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전제로 저희는 이 뭐 TF라고 하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전주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주천의 홍수 위험이라든지 범람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통수 면적을 넓혀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예. 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만큼 정말 필요한 만큼만 베어내도록 하겠다. 그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벌목하는 오늘과 같은 일은 이번과 같은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나무 잘린 전주천의 식목일 무차별 벌목 논란의 진실. 어제 전주시 입장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단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